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다들 새해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울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 영상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아일랜드에서 공짜로 학위 따는 그 스프링보드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이기도 하고 또 새해인 만큼 새로 공부할 것들 혹은 이직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에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일랜드에서의 직책별 평균 연봉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책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연봉이 다를 거고 또 똑같은 직책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하는 일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봉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할 때 이제 리크루트먼트 컴퍼니들이 공개적으로 올려주는 샐러리 가이드 책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치를 좀 했고요.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링클론이랑 CPL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2024년 기준 샐러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과 직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의 모든 직책을 다 영상에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그런 직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일랜드에서 자주 구직구인을 하는 그런 직종 직책들을 뽑아서 연봉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회사 직책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나 사원직의 연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경력이나 승진을 하게 돼서 매니저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많은 세세한 직책의 단계들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사원과 매니저 쪽으로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일랜드의 2025년 최저시급을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아일랜드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3.5유로입니다. 녹화 기준 당일 네이버 환율로 13.5유로를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19,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일랜드에서 최저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시간당 19,000원이라는 얘기고 아일랜드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풀타임의 조건은 40시간이거든요. 주당 40시간인데 시급을 13.5유로를 40시간씩 52주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은 28K입니다. 28K는 한 4,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최저 시급으로 시간당 단순히 계산해서 나온 계산값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직책별 연봉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종이 하스피탈리티나 케이터링일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워홀이나 어학연수로 아일랜드를 먼저 왔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제가 경력이 있지 않은 이상 바로 사무직에 취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웨이터 일을 좀 했었는데 웨이터의 연봉을 말씀을 드리자면 26K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3,900만 원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봉들을 대부분은 이제 레인지로 해서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지 않고 딱 하나의 밸류만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중앙값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의 웨이터들을 조사를 했을 때 평균이 아닌 그 중앙값을 봤을 때 26K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는 팁이 필수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웨이터로 일을 하면 무조건 팁을 많이 받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리뷰가 괜찮은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일을 하시면 팁을 진짜 쏠쏠하게 받으실 수
수 있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도 옛날에 이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었는데 웬만한 회사의 초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 쏠쏠하게 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팁은 또 텍스도 안 내고 현금으로 다 받기 때문에 더 쏠쏠한 것 같아요. 아무튼 웨이터는 3,9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스토랑의 매니저분들은 50K, 즉 7,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레스토랑의 규모나 경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키친 폴터라고 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셰프 따로 계시고 설거지나 청소,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분들을 키친 폴터라고 부르는데 그 키친 폴터들은 24K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3,600만 원 정도이고 아무래도 처음에 아일랜드로 이제 이민이나 연수 같은 거를 왔을 때 영어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직종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굳이 말을 섞지 않고 해야 하는 일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들 하시는 일이고요. 이제 셰프로 일을 하실 경우에는 중앙값의 연봉이 38K, 5,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좀 넘어가서 바리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스타들은 24K 정도, 즉 3,600만 원 정도 도 일을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홀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따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해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텐더를 말씀드리자면 중간값으로 받는 연봉이 29K, 4,300만 원 정도고요. 바리스타도 마찬가지로 웨이터들처럼 팁을 좀 종종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베이스는 29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텐더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 먹는 술이 한국에서의 술과 정말 다르고 종류도 진짜 많기 때문에 이 직종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하면 저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기본 칵테일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 양주, 위스키에 어울리는 그런 믹서라고 부르는데 그 탄산음료들은 주로 뭘 같이 드시는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미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스피탈리티에서 마지막은 베이커인데요. 베이커는 30K의 연봉을 중간값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4,500만 원 정도예요.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무직에 관련된 연봉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일랜드는 국가적인 이런 기업들의 유럽 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멀티링걸, 여러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직책이 또 따로 있는데 저도 처음에 아일랜드에 와서 사무직을 처음 했던 게 바로 코리안 스피커로 멀티링걸 잡을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연차가 쌓이고 승진을 하면서 랭귀지 베이스에서 좀 벗어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첫 시작은 저도 이제 코리안 스피커로 멀티링걸 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고요. 멀티링걸 잡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흔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B2B 텔레세일스 레프레젠테티브인데 B2B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라 텔레세일스를 할 때 소비자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 상품이 있는데 사용해 보실 건지 보고서가 있는데 받아보실 건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일컫고요. 이 분들의 이제 중간값 샐러리는 35K, 즉 5,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랭귀지를 베이스로 한 직책들은 다 사원직 혹은 초봉
직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은 랭귀지에서 벗어나서 뭐 팀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랭귀지 베이스들은 사원직들만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직책 같은 게 영어랑 한국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원직으로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가 뭐 아날리스트, admin이라던가 coordinator, representative 아니면 뭐 specialist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요새는 종종 executive라는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통 executive라고 하면 경영진, 뭐 이제 C 달린 CEO, 뭐 COO, CIO, CTO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제 사원직에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연봉이나 어떤 경력을 요구하는지를 보시면 아 이게 사원직이구나를 쉽게 아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의 단어들이 사원직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멀티링걸 베이스 직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원직 중에 어카운트 executive라는 잡이 있더라고요. 보통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관리를 할 때 그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 계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executive들은 40K 즉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구직을 많이 하는 직책 중에 하나가 컨텐트 모더레이터인데요.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혹은 신고되는 컨텐츠들을 리뷰하는 컨텐츠 리뷰어라고도 하고 모더레이터라고도 하고 종종 다른 언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지사를 아일랜드에 두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그 기업세가 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사를 아일랜드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아일랜드에 이런 직책의 구인 공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로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언어들을 좀 뽑아서 그 언어 대표자를 두고 컨텐츠를 리뷰하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모든 언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그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종을 이제 컨텐츠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직책은 35K 정도의 중앙값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화로 환산을 하면 5,200만 원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컨텐츠를 리뷰하는 직종들은 일반 컨텐츠를 본다기보다는 신고가 들어온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 수 있는 직책이라서 초봉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즈니스 서포트의 직종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무직, 경영 쪽의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이제 세일즈를 보시면 이제 영업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업직은 적게는 30K, 4,500만 원에서 많게는 40K,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로우랑 하이의 이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력 그리고 회사마다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샐러리 가이드북을 조사한 이 회사에서 여러 개를 조사를 해봤을 때 제일 낮게는 이 정도, 많게는 이 정도를 받는다더라를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업직이고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해서 직접 발품을 팔면서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보통은 전화로 한다거나 이메일로 영업을 하시는 직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부르는데 인사이드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38K 즉 5,7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세일즈 매니저가 되시면 65K, 9,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커미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영업을 달성을 하냐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 리셉셔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8K, 아까 말씀드린 최저 정도인 거죠. 4,200만 원에서 35K, 5,2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패실리티스 매니저라고
해서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리셉셔니스트 말고도 전체 시설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보통 오피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했을 때 배지 같은 거 챙겨주고 건물 구조 같은 거 소개해주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경로 같은 거 설명해주고 보통은 이제 응급 이런 거를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무용품들을 채워 넣으신다든지 간식 같은 거를 관리하신다든지 뭐 고장난 물건이 있었을 때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을 Facilities Manager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보통 50K, 7,500만 원에서 60K, 9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오피스 매니저 분들은 45K, 6,700만 원에서 65K, 9,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 오피스 매니저가 약간 팀장보다 높은 과장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Operations Manager 이거는 뭐 그거보다 높은 부장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매니저보다 한 단계 높은 이 오퍼레이션스 팀 부서 전체를 담당하는 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는 60K, 9천만 원에서 85K,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사원직으로 넘어가서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30K 정도, 4,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커스터머 서비스의 매니저 직책을 달면 45K, 6,7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비교적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인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어카운팅 속은 파이낸스, 회계 관련된 직책인데요. 이 직책 중에 북키퍼 혹은 아드민이라고 해서 회계 자격이나 이런 기술은 없지만 자료들이나 서류들을 좀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적으면 32K, 4,800만 원에서 많으면 38K, 5,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또 회계사의 그 자격 조건을 다 달성하지 못한 어느 정도 부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Part Qualified Accountant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적으면 40K, 6천만 원에서 많으면 50K, 7,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Fully Qualified 된 Financial Accountant 같은 경우에는 55K, 8,200만 원에서 70K, 1억 500만 원까지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제 파이낸스 매니저로 넘어가시면 80K, 1억 2천에서 100K, 처음으로 나온 6자리 숫자죠. 1억 5천만 원까지도 연봉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 어카운팅 부서 중에 페이롤이라고 인사과에서 관련을 할 수도 있지만 어카운팅으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 페이롤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롤의 신입 사원들은 35K, 5,200만 원에서 45K, 6,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 페이롤 팀의 팀장, 팀리더로 가시면 55K, 8,200만 원에서 65K, 9,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매니저로 승진을 하시면 65K, 9,700만 원에서 75K, 1억 1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련된 부서인데요. 리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있든 간에 서비스나 상품 같은 거를 만들 텐데 이거를 마켓에 내다 놓고 팔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서비스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KF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준수를 해야 뭐 마스크로 성능이 인정된다라던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의 시큐리티 같은 거를 보증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뭐 약간 자격 조건, 뭐 법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어떤 직종이냐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랑 리스크 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 넣어봤고요.
아일랜드를 포함한 EU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중에 GDPR이라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or인가?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한국에서의 법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그런 법이라서 회사들이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법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이유 없이 수집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몇 년까지만 회사에서 이력서를 보존할 수 있으며 뭐 구인 공고 이외의 목적으로 이력서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게 GDPR이고 고용된 저희 직원들이 고용주를 대상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벌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들에 이거를 담당으로 관리를 하는 직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아날리스트 사원직인 거죠. 이런 분들은 40K 6천만 원에서 55K 8,2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갖는다고 하고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라고 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직책은 DPO라고 부르는데 75K 1억 1천만 원에서 90K 1억 3천만 원까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직책인 만큼 연봉이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또 파이낸셜 쪽의 회사다라고 하면 안티 머니 런더링 AML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AML 오피서 같은 경우에는 35K 5,200만 원에서 50K 7,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AML 매니저로 가시면 65K 9,700만 원에서 75K 1억 1,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AML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직책이겠죠. 컴플라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나 뭐 법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아날리스트 사원직들은 35K 5,200만 원에서 45K 6,700만 원까지를 받는다고 하고요. 그 직책의 시니어 매니저까지 달성을 하시면 90K 1억 3천만 원에서 110K 1억 6천만 원까지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이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아날리스트나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마다 그 위험이 아주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위험일 수도 있고 또 뭐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K 6천만 원에서 50K 7,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리스크 매니저들은 60K 9천만 원에서 70K 1억 500만 원의 연봉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직종 혹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직종인데요. 바로 테크 관련 직종들입니다. 아주 많은 무궁무진한 직책들이 있겠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직책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아일랜드에서 조금 더 구인구직을 많이 하는 직책이라던가 관심이 있으실 법한 그런 직책을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직책은 적게는 50K 7,500만 원에서 많게는 80K 1억 2천만 원까지도 받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직책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젝트는 진짜 정말 무궁무진한 직종들에 다 프로젝트 관련된 직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크 관련된 프로젝트 직책의 연봉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도 이제 낮은 레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사원들부터 매니저 뭐 이렇게 다 나뉠 수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아날리스트 혹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45K 뭐 적으면 6,700만 원에서 많으면 65K 9,7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경력이 좀 쌓여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 60K, 9천만 원에서 80K,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라는 직책이 또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매니저 혹은 디벨로퍼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직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직책인 것 같은데 그 직책은 45K, 6,700만 원에서 55K, 8,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은 이제 60K, 적으면 9천만 원에서 70K, 1억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발자에 관련된 직책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경력이 좀 적은 주니어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38K, 5,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중앙값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컴퓨터 랭귀지별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QL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70K, 1억 500만 원 정도, 파이썬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50K, 7,500만 원에서 65K, 9,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바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50K, 7,500만 원에서 65K, 9,700만 원, 그리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K, 9,7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요새는 클라우드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60K, 9천만 원에서 75K, 1억 1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대체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 테크에서 소개드릴 마지막 직책은 사이버 시큐리티인데요. 시큐리티도 정말 이제 해킹이나 이런 기술이 올라감에 따라 시큐리티의 직책들도 아주 유망하고 점점 더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적으면 60K, 9천만 원에서 75K,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인데요. 마케팅 신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익제큐티브라고 해서 35K, 5,200만 원에서 45K, 6,700만 원 정도의 초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마케팅 매니저가 되시면 70K, 1억 500만 원에서 80K,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또 SEO executive라고 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법해서 가지고 왔는데 SEO가 이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데 어찌됐던 비즈니스나 회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온라인으로도 웹사이트를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가 내 서비스나 물품을 원할 때 검색을 해서 찾을 텐데 이 키워드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단어 같은 거를 넣어야 본인의 비즈니스들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우선순위에 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이제 SEO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그 직책들은 적으면 35K, 5,200만 원에서 많으면 42K, 6,300만 원까지 번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이나 온라인, 요새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직책이죠. 디지털 마케팅 executive들은 30K, 4,500만 원에서 40K, 6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고요. 이제 매니저 측으로 올라가면 60K, 9천만 원에서 70K, 1억 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직종은 Human Resources, HR인데요. 직역을 하면 인사과로 분류가 되는 직종이고요.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HR이 관련을 해요. 뭐 심각하게는 뭐 차별이라던가 뭐 성희롱 이런 것들도 다 HR에서 관리를 하고 뭐 수습기간 같은 거 통과하는 것도 내 직속 상사나 매니저가 단순히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HR이랑 항상 이제 얘기를 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뭐 실적 같은 걸로 경고를 준다거나 이럴 때도 매니저 재량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HR을 통해서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전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HR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일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인사과라는 그 전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일랜드에는 유럽에는 HR이라고 해서 메이저가 따로 있어요. 대학
공부하는 그 전공이.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각종 자격증들도 많기 때문에 좀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직책 중에서 HR 스페셜리스트 신입이나 사원으로 들어가시면 40K, 6천만 원에서 48K, 7,200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HR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해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경력이 높은 직책인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55K, 8,200만 원에서 62K, 9,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HR 매니저로 올라가시면 65K, 9,700만 원에서 73K,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요. 물론 HR도 인터뷰 같은 거 들어가고 인재 양성이라던가 새로 신입 뽑는 거 이런 거를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HR이 관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리크루트먼트가 있어요. 리크루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 같은 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먼저 이제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먼저 스크리닝 하시는 분들이 리크루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헤드헌팅 하시는 분들 직접 내가 링크드인이나 그 사람의 뭐 이메일을 알아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직책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뭐 관심 있으신지 이렇게 직접 인재를 구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Recruitment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45K, 6,700만 원에서 55K, 8,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요. 아마 커미션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베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크루트먼트 매니저로 가시면 65K, 9,700만 원에서 75K, 1억 1천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서 구인구직을 자주 하는 그런 직책들의 연봉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연봉들은 제가 조사한 리크루트먼트 컴퍼니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202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종별로 또 회사별로 또 사람마다 받는 연봉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직책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보다 기술이 많으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경력이 적으면 돈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표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직책이 있으시다 하시면 아일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이 보통 뭐 인디드 아니면 잡스타라이,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직책의 이름을 쓰시면 보통 더블린 혹은 그 외 지역에서 초봉에서 뭐 경력이 5년 차 때 아니면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평균으로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가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직책들이 있으시면 그런 구직 사이트 이용하셔서 보통 얼마를 받는지 경력별로 연봉을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페이 스케일이라고 해서 구인구직은 안 하는데 페이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책의 이름을 넣으면 보통 초봉은 얼마로 시작해서 경력별로 얼마나 가는지 이 스케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글로서리라고 해서 내가 궁금한 그 회사의 그 직책 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회사를 진짜 다녔던 사람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다라는 그 서베이를 바탕으로 만드는 데이터라서 조금 더 세세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책이 같더라도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 직책은 무조건 이만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이게 서베이가 작성이 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막 10년 전 연봉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회사랑 인터뷰가 잡혔는데 그 인터뷰 구직 공고 사이트에는 얼마 연봉인지 공개가 안 됐다. 근데 내가 연봉이 좀 중요하다. 이러실 때 그 회사에 그 직책은 얼마의 연봉을 주는지 이렇게 알아볼 때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정답이라기보다는 평균값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가 시작된 만큼 열정도 넘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적성과 흥미, 내 기술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연봉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쪽으로 좀 더 목표를 설정하고 싶은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아일랜드에서의 직종들 몇 개 꼽아서 연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후에 보고 싶은 영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